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어제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지수는 상승 전환에 성공한 건데요. 특히 애플과 테슬라 같은 종목들, 기술주들도 이 상승에 힘을 보태면서 돋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저희도 모처럼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 국내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있지 않았습니까? 뉴욕장 흐름이 더해져서 오늘도 추가적인 랠리가 나와주길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여러 시장의 이슈 오늘도 가득 담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체크하시고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뉴욕장 분위기부터 살짝 점검하겠습니다. 뉴욕장 모두 다 올라선 채 거래를 마쳤는데 사실 굵직한 이슈를 보면 그렇게 분위기가 좋을 게 있나 싶어요. 말씀 주신 대로 10년 국채금리가 2.9%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블러드 연은 총재가 이 75bp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국채금리 상승에 힘을 보탰고요. 그 영향으로 일단 나스닥 지수가 장중 출렁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IMF 세계 경제 전망 하향 조정 소식도 또 전해진 바가 있고요. 그런 이슈 속에 흔들림을 보이는 듯 했는데 시장이 좀 힘이 돼준 건 오늘 이쪽인 것 같습니다. 실적과 함께 미국의 마스크 전면 해제 소식이 전달되면서 여행, 항공, 크루즈 이런 쪽이 분위기를 타기 시작했고요. 기술, 테크주도 나중엔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또 국제유가가 5%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 영향 속에 S&P 500 11개 업종 중에 에너지 업종만 유일하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죠. 이렇게 유가가 떨어질 때 요즘에 인플레 부담을 좀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많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실적은 양호했는데 이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등장을 했죠. 구독자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20만 명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주 서한에도 우리 지금 상황이 조금 걱정스럽다라고 넷플릭스가 직접 언급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장중에는 3% 정도 올랐었는데 시간 외에서 26%나 급락하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테슬라는 상해 공장 재가동 움직임도 들려왔고요. 자, 오늘 종목들 흐름 어땠는지 한번 보실까요? 뉴욕장에서 특징주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술주, 수정 앵커 말씀 주신 대로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종목들 강세였고요. 반도체 쪽도 줄줄이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론, 엔비디아, AMD, 램리서치, KLA 같은 장비주도 올랐어요. 어제 국내장에서 반도체 장비주 괜찮았잖아요. 오늘 새벽에 이 소식들이 조금은 더 큰 힘이 돼줄지 봐야겠습니다. 마스크 의무 중단 소식에 항공 크루즈 쪽에서도 굉장히 가능한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국내장 기대가 되네요. 너무 들뜰 필요는 없어 보이죠. 이게 베어마켓 랠리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다만 각 섹터별로의 호황제는 분명히 가려서 대응하시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섹터 분석으로 들어가 보죠. 어제 국내에서 조선, 철강, 반도체 굵직한 섹터가 강했는데 첫 타자는 어딜까요? 네, 바로 철강입니다. 오랜만에 어제 또 스틸데이였죠. 어제 철강주들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다 같이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철강주의 상승을 이끈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포스코 홀딩스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실적 내용을 보시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 3에서 40% 정도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철광석의 가격이 지금 지난달 이후로 톤당 150달러 안팎을 유지하는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를 비롯해서 이 철강 업계들은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전방산업, 자동차는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좋아졌고, 그리고 조선은 잇따른 선박 수주 등의 호조로 인해서 전방산업이 호조를 기록하면서 철강주의 실적 기대감으로 이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 이유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 낸 리포트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중국의 철강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중국의 3월 철강 순수출은 306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50%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방 산업의 생산 활동,
그리고 철강 생산이 모두 감소했는데요. 전방 산업의 생산 활동이 역성장했지만 생산 자체, 철강 생산 자체도 같이 감소했기 때문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지금 우리나라 철강주의 주가에는 지나치게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철강 업체들의 실적이 견조한 걸 봤고 또 견조할 전망을 체크해 봤을 때는 저평가가 해소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이 중국과 한국의 철강은 좀 연결고리가 있죠. 저희가 이 철강주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도 리포트를 통해서 또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지난 4월 5일에 제시해드렸던 이 브리핑 내용을 보겠습니다. 4월 5일에 이 온앵커가 대타로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또 철강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줬었는데 중국의 철강값을 보면 한국의 철강사 주가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수요도 생산도 모두 중국이 압도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중국 쪽에서의 철강주 흐름이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철강주가 호재에 인해서 오르긴 했지만 시간외에서는 철강주들이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중국의 전체 철강 생산의 13%를 차지한다는 중국 최대 철강 도시인 탕산시가 재봉쇄됐다고 하는데요. 탕산시 내에서 13개 철강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탕산시는 수도인 베이징과 불과 100km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베이징의 재봉쇄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철강주들 지금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오늘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지금은 어떤 시점인지 고민이 됩니다. 네,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판, 후판, 가격 협상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내용들도 여러분이 잘 점검하시면서 관련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후판 생산량이 많은 곳, 강판 생산량이 많은 곳 이런 것들을 좀 잘 추려서 대응하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강주에 대한 전략도 잠시 후에 챙겨볼 거고요. 어제는 또 스틸데이이기도 했지만 IT, 이 반도체 데이이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종목군들 상승에 환호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 같이 올라갔고요. 그 아랫단에 위치한 종목들이 줄줄이 같이 상승 보였습니다. 낸드 쪽 종목 내에서는 원익 IPS가 10% 이상 오르는 모습 나타났고요. SK 하이닉스 향 매출이 굉장히 압도적이죠. 유진테크도 6% 이상 올라가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소재 부품단에서 종목들 굉장히 좋았고요.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어제 대규모 투자 관련한 소식도 들려온 바가 있었죠.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고영이 8%, 어부부 반도체, 또 DI, LX 세미콘 등의 종목들 강했습니다. 거래량도 늘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들어왔기 때문에 나름 의미 있는 흐름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어제장 올랐던 여러 이슈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왜 올라가는지. 어제 삼성증권에서 발빠르게 이 반도체 관련한 시황글을 냈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조금 더 늘린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파운드리 투자 15조까지 합히면 여기에서 50조.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약 20조에 달하는 투자가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총 70조 투자가 쏟아질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 장비 투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고 그 과정에 반도체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신한금융투자증권의 증권가 리포트도 상당히 시장에 힘이 돼줬고요. 밸류에이션 콜이다. 악재보다 호재에 예민한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빠진 것에 대해서 다들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전쟁이나 여러 매크로 이슈가 해소되는 구간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반등할 순서만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호주 SK 하이닉스 꼽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SK 하이닉스 향 매출이 높은 업체들이 조금 더 강한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도체 이슈 열어보면 어제 또 공장이 곧 완공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평택 3공장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이 삼성중공업이 공시를 냈어요. P3 라인 팹동에 마감 공사를 수주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마감 공사 끝나고 나면 장비가 들어갈 거고 장비 업체들 업계에선 한 5월부터 매출 슬슬 나올 건데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쪽 관련해서 P3동에 들어갈 장비사들 기대감
키움에서는 솔브레인, TCK, 소재 쪽까지 해서 원익 IPS, 테스 등을 꼽았고요. 시장에서는 PSK 등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은 지금 장비 쪽, 소재 부품 단 다 같이 보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지금 반도체 시장의 핵심은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정기술 난이도 상승입니다. 공정기술 난이도를 올린다? 기술력을 더 키워라? 반도체 장비 더 세밀화해지겠죠. 사실 크게 보면 삼성전자, TSMC도 결국엔 나노 싸움을 하고 있고 공정기술 싸움이 계속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장비단 당연히 업그레이드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캐파 증설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재 부품, 소부장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시장은 계속합니다. 자, 3월 30일에도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자국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각국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미국, EU, 중국, 일본,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정부 발맞춰 줘야 된다라는 건데 반도체 생산 시설 확대, 장비 소재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죠. 그날 이전이었습니다. 3월 18일에, 3월 30일에 각각 한 번 더 전해드렸던 소식이에요. 반도체 접근 그래서 어디 해야 돼? 미국, 한국, 잘 나가던 미국이냐, 좀 덜 갔던 한국이냐 고민되죠? 메모리냐, 파운드리냐. 어제는 사실 메모리 쪽 이슈였기 때문에 메모리가 조금 더 강했습니다. 자, 이렇게 증설한다라는데 본인들이 감당 못하니까 외주 줄 거 아니야. 그러면 후공정 외주업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글로벌 장비사들 밤사이 좋았죠. 조정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들을 사야 되냐? 아니면 국내 소부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렇게 부족하다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 업체를 사야 될 것이냐. 우리는 계속 고민을 해왔습니다. 2월, 3월, 4월 내내 브리핑을 해드린 바가 있었고요. 바로 이틀 전이었어요. 월요일에 IT에 대해서 각 6개 분야로 정리를 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날 당시는 반도체 이슈는 살짝 간략하게만 전해드린 바가 있었고 각 분야별로 여러 이슈가 있고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 것인가 월요일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한 번만 더 다시 보기 하셔서 그 내용들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나왔던 반도체 이슈들이 전혀 다 새로울 게 없는 이슈예요. 그냥 플러스 알파된 정도인데 시장에서 이쪽이 다 같이 갔다라는 게 의미 있는 신호라면 이것들이 이제 차차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어서 같이 고민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길게 볼 때는 반도체, 자동차 이슈 체크하자라고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이날도 반도체 장비 매출 증가한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할 거다. 그리고 AR, VR 기기가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반기 관련 기기들이 출시 예정들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조금은 그 기업들을 체크해 두시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날도 FC, BGA 얘기했고 일단 기판은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뭘 골라야 할 것인가 고민이 되는 시점인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전략 챙겨보시고요. 자, 이제 가나 안 가나 확인하죠. 넘겨보시면 어제도 조선주는 강했습니다. 조선과 LNG 쪽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본행제도 한국화분, 동성화인텍 같이 올라갔고요. 현대사료는 정말 어려운 종목이에요. 무서운 종목이고요. 올해 상승률이 834%입니다. 어제도 10% 급등했다, 15% 빠졌다가 보합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한 주당 500원에서 100원으로 주식 분할 결정까지 더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반응이 될 것인가 봐야 되겠고요. 다만 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폐배터리 이슈가 매일같이 추가가 돼요. 하나, 둘,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분위기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요. 정부가 70주 시장 선점에서 폐배터리법 마련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련주 요렇게들 많이 꼽히고 있는데요. 잘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어제 개장 전 성공 전략에서도 폐배터리 이야기 나눠봤던 바가 있고 수정 앵커도 한번 브리핑을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브리핑도 했었고 어제 김충성의 장단 맞춤에서도 폐배터리 얘기하시면서 MPC를 또 추천하시기도 했거든요. 네. 오늘 장에서도 흐름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 이슈들 담아서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여러 이슈 담았습니다. 오늘은 또 좀 굵직한 섹터 이슈도 많아서 부지런히 가볼게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과 저희 월요일에 IT 쪽 얘기도 나눠봤고 그때 말씀 주셨던 종목들이 다 잘 갔던 흐름이 나와서 잠시 후에 또 같이 AS도 살짝 코멘트 들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철강 되겠습니다. 철강주 깜짝 실적에 깜짝 상승이 나왔다라는 네. 건데 철강주도 이슈가 너무 많아요. 공급 많죠. 과잉에 대한 우려, 뭐 수요단, 여러 탄소 중립 이슈도 네. 걸려 있죠. 가격 인상 얘기도 있죠. 판단이 어렵더라고요. 네, 뭐 저는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들이 더 많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뭐 나쁜 것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 뭐 그 부분 빼고는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요? 이번에 포스코가 1분기 실적 상당히 깜짝 어닝 네. 서프라이즈 급으로 나올 것 같다. 전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뭐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뭐 건설 산업 다 나쁘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조선 산업도 계속해서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고 또 판가도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상승하는 부분들 가격 전이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이 이제 좋아진다라는 거죠. 건설 업체는 이제 계속 조업이 더 늘어날 것이고 뭐 자동차 관련해서도 뭐 반도체 이슈만 조금만 해소가 되면 언제든지 더 생산은 공식적으로 늘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뭐 조선은 뭐 말 하나 안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경쟁 업체들을 봐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이 있다 없다 여부를 떠나서 말씀드린다라면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그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최대 철강사 하나가 지금 거의 뭐 가동 못하는 거고 네. 러시아는 러시아 제일 큰 철강사가 뭐 디폴트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러시아 제재 때문에 수출도 못하고 그럼 우리나라 철강사들은 유럽의 수출 비중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유럽의 수출을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 뭐 이거는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 중국 봉쇄 이런 부분들이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항상 그 목표로 하는 성장률을 맞춥니다. 그러면 경기 부양을 계속해서 더 강하게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전 결과론적으로 본다라면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계속해서 제품 가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작년에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는데 철강사들이 주가가 하락한 것이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하락한 부분들이 네. 있는데 막상 시간이 경과가 돼서 보면은 그것도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다라면 상당히 저평가 인식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뭐 그 동국제강 같은 기업들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동국제강으로 추려주셨고요. 철강 섹터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의 시각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IT로 가볼게요. 저희 IT 할 얘기 많아요. 월요일에 사실 저희 네. IT 거의 각 분야별로 특집 브리핑을 했고 그날 전략 주세요 했을 때 월덱스, LX 세미콘 뭐 이렇게 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들 종목들 다 잘 갔습니다. 네. 사실 무엇 하나 없던 이슈 아니었어요. 그렇죠. 반도체나 자동차는 약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호재가 반영이 되는 네. 시점을. 근데 어제 반짝 상승에 너무 지나치게 저희가 환호해도 되는지 고민이에요. 좀 환호하고 계세요? 뭐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 최근 올해만 본다고 하면 코스닥 시장 흐름이 지수만 보면 나쁘지 않았고 코스피 대비해서 네. 또 업종 섹터를 보면은 IT 쪽 반도체 부품 소재단이 계속 받쳐주고 뭐 우상향 기조를 이어왔기 때문에 그게 하방 경직성이에요. 네, 그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좋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조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엄밀히 따지면 월요일에 했던 얘기 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는 것일 수 있는데 주목을 해야 될 섹터는 저는 완성업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쪽은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은 뭐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지만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돈을 쓰는 업체들이니까. 네, 돈을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 되고 비용이 들더라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건데 지금 모든 산업 자체가 수요자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제가 소비자니까
이거 얼마 할인해 주실 거예요? 해서 물건을 샀다라면 지금은 있어요, 물건? 이렇게 가거든요. 맞네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완성업체, 뭐 컴퓨터 제조업체가 됐든 뭐 TV 제조업체가 됐든 이쪽에 대해서의 공급자,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되지만 반대로 부품사들한테도 이들 업체가 수요자가 되고 부품 소재단이 공급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흐름만 보신다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최대치라고 하는데 주가 왜 이러지? 하는데 반대로 그 하위단은 실적은 잘 아직 발표 안 하고 있지만 주가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조가 과거와 다르다는 것이죠. 과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고 부품 소재단이 못 갔었지만 지금은 그 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고 이것은 저는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정학 리스크, 뭐 인플레 우려감들, 뭐 그리고 리오프닝 때문에 IT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뭐 D램 가격이 2분기 때 그렇게 썩 가격 상승이 못 나거나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에 걸림돌로 나온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생산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니까요. 그러면 소재 부품단은 그러한 부분들의 수혜를 계속 받아가기 때문에 여기하고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모든 완성 업체들이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국내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수요는 안정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보신다라면 저는 반도체, IT 부품 소재 쪽 다 어울러서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엄밀히 따지면 뭐 월요일에 언급한 종목군들도 상당히 좋고 또 그것을 제외하고 또 보신다라면 저는 뭐 SAPA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장비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것이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 쪽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디스플레이 장비 쪽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면 지금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게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해 보시면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테스 뭐 앞에서도 언급이 나왔지만 뭐 반도체 그 공장이 완료가 되면 장비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보실 필요가 있고 또 LS 세미콘 뭐 그때도 마지막에 언급해 드렸지만 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자. 특히 이제 최근에 IT 부품사들, 장비사들이 좀 변화가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한 우물만 팠다라면 지금은 한 우물이 아니라 여러 개 사업을 변화를 잘 했고 그 변화를 잘한 것이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테스 같은 경우도 뭐 반도체 장비 쪽만 있는 게 아니라 뭐 2차 전지라든지 다른 쪽으로 해서도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을 좀 골라서 보신다라면 예전에는 어느 하나만 딱 잘해서 뭐 실적이 좋다라고 했던 기업들보다는 더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 와닿아요. 과거에는 내가 살 테니 얼마 할인해줘 였다면 지금은 물건 있으면 주세요. 얼마 더 얹어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모든 게 바뀌면서 자 소부장단을 봐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월요일에 브리핑을 할 때 이 IT 쪽 소부장단이 실적과 같은 이벤트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미리 체크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좀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져서 저희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제 창의스픽으로 곧장 가겠습니다. 창의스픽은 통신주를 골라주셨더라고요.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미국에서 막 신고가 나고 있는 종목들 내에서 통신주가 꽤 보였었거든요. 국내 통신사 분위기도 좀 확 달라졌어요. 수급도 들어오고. 그렇죠. 3월 말부터 4월까지 현재까지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절대적으로 매수 우위를 보이는 거 상위 뭐 한 5위권 안에 드는 종목군들 보시면 SK텔레콤, 뭐 KT, 뭐 최근에 LG U+도 엄청나게 매수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신주들에 대해서 뭐가 있나? 뭐 예전에 통신주도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었는데 요즘에 소리 소문 없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불확실한 시장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경기 방어주인데 탄탄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통신주거든요. 그래서 통신주의 매력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의 통신주들은 과거의 통신주하고 좀 다르죠. 과거에는 단순하게
뭐 통화 뭐 이런 정도만 했다라면 지금은 여러 사업을 동시에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통신사들은 그게 대표 서비스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구독 지쳐 나가죠. 네. 뭐 이것도 구독, 저것도 구독. 제가 지금 구독 이 서비스로 결제. 하고 있는 것만 해도 한 5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통신사들이 이 구독이라는 게 한 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편함을 느끼게 된다라면. 그래서 통신사들이 그런 다양한 구독 서비스를 늘리고 있고 이것이 계속 성공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추가적인 수입을 더 증가시킨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보시면, 그러니까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나온 뉴스가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는 뭐 금융사라든지 뭐 다른 쪽을 봤다라면 이제 통신사들이 우린 정보만 제공 안 하, 우리는 뭐 서포트만 안 하겠다, 직접 하겠다. 방대한 어떻게 보면은 전 국민이 모든 통신사 하나씩 가입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럼 그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사용하겠다라고 선전포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어떤 그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보시면 임팩트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카카오가 성공한 것은 카카오 이 플랫폼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카카오가 다음도 인수하고 막 커진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신다라면 앞으로 통신사들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안정적인 수입만 나오는 기업으로 무시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주조 환원 정책에 대해서 뭐 배당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수급 이런 거 보신다라면 저는 진짜 뭐 통신사들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뭐 세 개 다 좋아요. 뭐 SK텔레콤, KT, LG, U+, 뭐 셋 중에 하나만 보셔도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장주는 SK텔레콤이고 최근에 후속 주자로 가는 건 LG U+다. 그리고 또 하나는 5G 가입자 계속 늘어나고 있고 투자는 계속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가 이제 끝났으니 거의 끝나가니까 관련된 투자는 더 늘릴 것이고 그러면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RFHIC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번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3개 중에 지금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좀 더 압축해 주세요. 지금은 LG U+가 지금은 탄력도가 LG U+. 상당히 좋다. 알겠습니다. KT 같은 경우 뭐 수급 이슈도 있고요. 일단 통신주 살펴주셨고요. AS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농어바이오와 팜스코 월덱스가 있는데 이 중에 한 종목만 AS 해주세요. 어떻게 AS를 해야 될까요? 지속 보유할까 매도할까? 저는 지금은 계속 홀딩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저께 같은 경우도 농어바이오가 급등했다가 약간 뭐 상승폭이 둔화된 부분들이 좀 있었고 합니다만은 저는 그때 언급해 드린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좀 조정 시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종목 다 일단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지속 보유 의견. 네, 정리하겠습니다. 자, 가나 짤막하게 저희 새로운 코너 추가됐어요. 질문이 끝도 없죠, 대표님. 아닙니다. 가나는 오늘 이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되는데 어느 쪽 답변 주실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조선주를 할까 통신주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통신주를 선택을 했는데 잘 맞췄네요. 그러면 네. 이제 조선주를 봐야죠. 조선은 왜냐면 조선의 조선이 될까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수주 모멘텀 이어질 것이고 실적은 뭐 1분기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연말 실적부터 개선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신다라면 눌림목 나오면 계속해서 적극 매수할 수 있는 섹터는 조선주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이게 좀 그래도 저희도 LNG 조선 얘기한 지 한 2달 됐거든요. 그래서 꽤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근데도 사요? 그렇죠. 현대중공업 보시면 저점 대비 거의 100% 그니까요.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그 코스피 200이라든지 MSCI 편입 이런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좋으니까 대장주로 매수를 해서 그만큼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하이단의 조선주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올해 시장이 어찌되었든 뭐 2천을 갈지 3천을 다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주는 그 안에서는 계속 승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조선 섹터에 대해서 의견들은 굉장히 분분합니다. 하지만 뭐 그동안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왔었고 유창희 대표님의 뷰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또 투자 전략을 잘 녹여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많은 질문에 답변 주셨습니다. 뉴스닥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